자, 오늘 이 시간에도 100세 시대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 70대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 70대라면 나름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여부는 80대가 되어도 운동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했다. 70대가 되면 의욕의 쇠퇴를 피할 수 없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70대 사람에게는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해야 한다. 느슨한 운동이 효과적.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세로토닌은 활동 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때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는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아직 많다. 상행 에스컬레이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다. 본래 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에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을 수 없게 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본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수중 걷기가 매우 유익한 운동.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이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골프나 테니스 등 젊었을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은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야 한다.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라고 간단하게 은퇴해버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70대가 되고 나서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고 있는 운동이라면 고령이 되고서도 즐길 수 있고 신체에 부하도 적게 걸릴 것이다. 다만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면 격렬한 운동보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70대 고령자에게는 효과적이다.
최근 운동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태극권 등도 딱이다. 필자도 권유를 받아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도 꽤 힘이 든다. 태극권은 분명 중국의 고령자에게 노화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누워있지 않는 생활이 넘어질 위험을 줄인다. 넘어져 다치는 것, 이 낙상사고도 70대 나이에서는 단번에 늙어버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라면 골절되고 3주 입원했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가 3주 동안 입원하게 되면 운동 기능은 물론 뇌 기능도 단번에 쇠약해져 버린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에 얽매이면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치매가 진행되기도 한다.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기간도 고령이 되면 길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이 남는다. 입원 중 수술 등으로 체력이 떨어져 체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례를 자주 볼 수가 있다. 최악의 경우는 입원 중에 다른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와병 생활, 누워있기만 하는 생활로 악화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70대에 넘어지는 것은 그 후의 인생을 크게 좌우할 위험이 있다. 넘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이 건강한 생활이 80대를 건강하게 보내는 열쇠이다. 넘어지지 말자. 간단한 대처법은 건강할 때 집 실내 동선에 맞춰 난간 등을 설치해 두는 것이다. 최근에 공공기관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센터에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케어 매니저와 상담하면 대여나 할인도 가능할 것이다. 손잡이를 달아 놓았다면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확실히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 넘어질 위험에 대한 대처로는 복용하고 있는 약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고령자가 되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기에 신정안정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실 안정제에는 근육 이완 작용이 있다. 약의 작용으로 근육이 다소 이완되었을 때 젊은 사람이라면 무방하지만 고령자에게는 힘을 쓸 수 없어 이 넘어지는 사고를 자주 당할 수가 있다. 심야에 화장실 갈 때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떨어진 고령자의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들 중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취침 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심야에 화장실 갈 때나 아침에 기상할 때 휘청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아침 이동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본래 안정제는 깊은 잠을 자게 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 다만 잠을 잘 들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면제라면 깊이 잠들지만 과음한다면 호흡까지 멈춰버릴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신경안정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단 안정제라면 점점 복용하는 약물의 양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휘청거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아무래도 한밤중 깨어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힘을 쓸 수 없는 등 자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을 바꾸는 것도 상담해야 한다. 단 고령자에 대한 안정제 사용법을 잘 모르는 의사도 있다. 이런 유형의 의사라면 즉시 병원을 바꿔야 한다. 약의 부작용에 대해 환자가 호소해도 참아주세요 라면서 상대해주지 않는 의사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령자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병원을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안정제 외에도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약물도 시간대에 따라 저혈압, 저혈당을 일으켜 다리가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불안한 점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할 때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한다. 장수하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위해,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때문에 단번에 늙을 위험이 있다. 질병 때문에 식사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70대가 되면 다이어트 등은 하면 안 된다. 현재 국가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검진하고 있다. 허리 둘레를 측정하여 조금이라도 과체중으로 판정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좀 통통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일찍이 미야기현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마른 체형의 사람이 약간 통통한 사람보다 6년에서 8년 빨리 죽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장수하는 사람은 조금 통통한 타입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노년의학의 권위인 시바타 히로시 씨도 저서 장수의 거짓말에서 2006년 발표한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29년간 추적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뚱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BMI, 즉 비만도,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것이 25에서 29.9였다. 비만도 18.5 미만의 마른 체형의 사람이 사망률에서 뚱뚱한 사람보다 2.5배나 높았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마른 사람보다 BMI가 25에서 30 정도의 약간 통통한 사람이 가장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 우리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몸이 건강한 70대, 80대의 사람의 경우 마른 체형보다는 통통한 타입이 많다고 생각한다. 동양에서는 BMI 25에서 30이 되면 비만으로 간주해 감량을 권장하곤 한다. 서양이라면 제일 높은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따라서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체중 지도에 열심인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 사망 원인 1위 질환은 암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적다. 그런데도 미국의 의학 상식을 그대로 도입해 국가 시책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대사증후군 대책은 고령자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학자나 관료들이 주도한 잘못된 시책에 지나지 않는다. 성실하게 대사증후군 대책 지도에 따라 살이 빠져버리면 반대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통계 데이터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상하게도 대사증후군의 재창자인 마스자와 유지 씨는 살을 빼려고 하지 않는 뚱뚱한 체형이지만 금년 8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다. 필자도 오랜 세월 고령자를 진찰해 왔지만 역시 고령이 되어도 건강한 사람은 통통한 사람이다. 겉으로 봤을 땐 젊어 보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도 대부분 통통한 사람이다. 반대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말랐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이나 윤기가 없고 주름이 눈에 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매일 먹는 식사 습관을 물어보면 담백한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식사 제한을 하고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령자에게도 이 같은 식사 유형을 볼 수 있다. 고령이 되고 난 후에 단백질 부족은 노화를 앞당기게 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70대가 되면 영양 부족에 주의하고 이 과한 섭취에 대해 과민해질 필요는 없다. 위장이 좋지 못해 먹을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면 너무 참을 필요도 없다.
체중 조절을 한다고 할 때 대사증후군 검진 등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되는 체중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통통한 편의 목표를 맞춰라. 날씬한 체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고령자가 되면 다이어트는 아니더라도 콜레스테롤과 혈압, 요산 수치 등에 신경을 쓴 나머지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않고 참는 사람이 많다. 물론 중병을 앓고 있다면 아무래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참아야 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라든가 유산치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정도의 이유라면 70대에서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는 없다. 폭식은 몸에 좋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좋아하는 것을 참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다. 고령자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몸에 좋다고 곡류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 부족한 사람이 대다수다. 좋아하는 음식을 참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영양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 70대에는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30년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언제까지나 신경 쓰고 참으면서 장수하고 싶은 것인지, 우선 그것보다 몇 년 수명이 짧아져도 먹고 싶은 것 먹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생활 가운데 어느 쪽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열심히 먹고 싶은 것을 참는다고 해도 장수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원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식사 제한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 통계와 연구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것이 장수로 이어진다고 하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 인종의 차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많은 미국과 또 암이 많은 동양이라고 하는 질병 구조의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동양인들에게 들어맞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확증이 없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참거나 고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양에서 동맥경화로 사망하는 사람은 구미,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각지에 비해 현저히 적다. 동양인에게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이다. 암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생활은 동맥경화는 막을지 몰라도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버린다. 그렇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동양에서는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생활의 경우 동맥경화는 막을지 몰라도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버린다. 그렇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의 전두엽은 크게 활성화된다. 반대로 절대된 생활을 한다면 전두엽의 활성화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감은 사라지게 된다. 뇌의 노화를 앞당겨 버릴 것이다. 뇌의 노화는 건강한 만년을 보내는 데 가장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절제함으로써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세로토닌과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 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여준다. 또한 면역력 저하도 초래해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70대가 되면 식사 제한에 과민해질 필요는 없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면역 기능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 단, 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가 되면 아무래도 혼술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마실 상대가 없거나 잠들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리고 혼술의 경우 주량이 증가하기 쉽고 알코올 중독이 될 위험도 높아진다.
가볍게 저녁 반주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매번 음주할 때 혼자 마시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70대가 되면 인간관계를 되돌아본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이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며 특히 남성에게 이런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폐경 후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사교적인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아내는 멀쩡하게 친구들과 나들이하곤 하는데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아내에게 의존하는 젖은 낙엽이 되는 것은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다. 다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사람과의 교제는 중요하다. 교제를 하는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층 더 사람과 교류하려는 의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다. 남성 호르몬과 근육의 관계도 비슷하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근육이 붙기 쉽고 근육이 붙으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선순환과도 같다. 70대가 되어도 가급적 교제는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싫은 사람과 사귀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일로부터 조금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기에 싫은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신의 기분에 솔직해져서 교우 관계를 재검토하고 좋아하는 상대나 즐거운 동료하고만 사귀어도 된다. 젊었을 때처럼 의무감이나 타성으로 싫은 교제를 계속하면 사람 사귀는 것 자체가 점점 귀찮아져 버릴 수가 있다. 70세가 넘으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귀자.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화제로 인해 상호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대이다.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화제로 인해 상호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대이다.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이다. 뭐든지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이상적이겠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거나 응원하는 야구팀이 달라도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와의 교류는 전두엽 활성화에 최적이다. 다만 고령이 되면 이미 전두엽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로 인해 자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라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의견을 상대가 말해도 잠자코 듣고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면 화가 나서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런 험악한 관계가 된다면 의견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불쾌한 마음이 들더라도 교제 자체가 이어지는 것이 좋다. 마음이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취미의 인간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철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등 취미가 일치하면 마음 맞는 상대도 찾기 쉬운 것이 아닐까? 다만 아무리 사람과의 교제가 노화 늦춤에 좋다고 해도 만남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교제가 서툴렀고 이제 겨우 노후를 맞아 혼자 한가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인간관계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대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취미 등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발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읽어주고 인터넷에서 인간관계가 연결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70대가 되면
더 이상 싫은 것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만년을 보내기 위한 힌트를 몇 가지 말해보았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것이 너무 싫다면 물론 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권해도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스트레스야말로 노화의 큰 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지 않는다면 대신 아직 이것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 굳이 스포츠를 시작하는 것은 싫지만 산책이라면 조금 할 수 있다. 집안을 걷거나 정원에서 흙을 다듬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보자. 그런 것만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젊고 발랄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장년 때라면 건강을 위해서라던가 일이니까 하는 이유로 싫은 일도 열심히 했겠지만 70대가 되면 더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 무리해서 싫은 대도 한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당신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 힘들면 힘들수록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70대는 즐기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면역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정말 싫은 건 되도록 하지 말라. 이것이 70대의 생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70대 생활 방식 팁, 힌트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